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그 비밀만 안 털어놓았더라면, 그 자랑만 안 했더라면.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입니다. 올해로 68세, 40년 넘게 패션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말하는 것만큼 말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해서 1,000만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킨 적도 있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10년 지기 친구를 잃기도 했습니다. 드러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드러내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기도 했고 적절히 침묵함으로써 인생의 위기를 넘긴 경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에서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숨겨야 할 7가지에 대해 알게 되실 거예요. 이 7가지만 조심해도 여러분은 소중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걸 막고 더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68년 인생을 살며 깨달은 가장 강력한 인간관계의 비밀을 공유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 하루 만에 여러분의 대화 방식과 인간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조금만 조절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제가 68년 인생을 살며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사업 경험과 평생의 인생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인생에서 숨겨야 할 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깨달은 첫 번째 교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린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하면서 말이죠. 20년 전, 제 사업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디자이너 브랜드를 운영하며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그때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 미경이가 있었어요. 대학 동창이자 30년 지기 친구였죠. 어느 날 미경이가 패션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바로 거절했죠. 너는 패션 감각도 없고 사업 경험도 없잖아. 그냥 내가 잘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어때? 그 후 미경이는 제 생일 파티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녀는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지혜야, 나 3년 동안 밤마다 디자인 공부했어. 패션 스쿨도 다니고 있었어. 내가 용기 내서 얘기했는데 넌 내 꿈을 단번에 짓밟았어. 내가 나보고 감각 없다고 한 그날, 나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날이기도 했어. 나중에 알게 된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미경이가 저와 함께 일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를 롤모델로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그때 그녀는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가볍게 내뱉게 되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생각하지 않게 돼요. 친밀함이 말의 경계를 허물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제 경험에서 배운 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말 뒤에 숨은 진심과 맥락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숨겨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돈 자랑입니다. 황신 할아버지는 70대로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시골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어. 대전에 아파트도 있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하지만 그분의 큰 문제점은 돈 자랑이었어요. 대전에 아파트가 있었어. 노후 걱정이 없다. 손녀 대학 등록금을 모두 내줄 거다라는 말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 정도였죠. 마을 이장님과는 특히 친했는데 어느 날 이장님이 황신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인연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만난 김 여사는 활달하고 친절했고 함께 살게 되었죠. 얼마 후 김 여사는 고향 동생이 부동산을 하는데 바닷가 땅을 사서 이익을 남기자고 제안했어요. 이걸 사서 여러 개로 쪼개서 팔면 아무리 적어도 배는 남는 장사예요. 당신이 대전에 있는 아파트 담보 잡아서 대출 받으면 금방 땅 팔아서 갚으면 돼요. 황신 할아버지는 불안했지만 이장님에게 물었을 때 오히려 타박을 받았어요. 결국 집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땅에 투자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땅은 팔리지 않았고 김 여사는 갑자기 딸을 보러 간다며 집을 비웠죠. 아들이 등기부를 떼보니 황신 할아버지가 샀다는 땅의 소유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김 여사는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장님도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났다는 것이었죠. 이장님과 김 여사가 짜고 황신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어요. 결국 70대의 나이에 평생 모은 돈과 집, 아파트까지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들과도 틀어져 관계가 단절되었고 낡은 시골집에서 괴로운 노년을 보내게 되었죠. 돈 자랑은 남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표적이 될 수 있고 선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됩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 상태, 특히 풍요로움에 대해 드러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바로 가난입니다. 나 돈 없어.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같은 말을 습관처럼 하는 것은 도움보다는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제가 30대 초반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그 시절 저와 함께 의류 사업을 시작한 친구 정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수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 월세도 못 낼 것 같아.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반면 저는 어려워도 천천히 성장 중이에요. 아직 시작 단계라 바쁘게 배우는 중이에요. 같은 말로 상황을 표현했어요. 어느 날 의류 도매 시장에서 고급 원단을 취급하는 공장 사장님이 저에게만 특별히 고급 자투리 원단을 제안하셨어요. 그 원단으로 고급 의류를 만들 수 있었고 그게 제 사업의 전환점이 되었죠. 나중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숙 씨는 항상 어렵다고 안 된다고 말했어. 괜히 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사업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한테 좋은 원단 주면 아깝잖아요. 반면 김 디자이너는 힘들어도 긍정적이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그 후로 10년, 저와 정수기의 사업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저는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정수기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죠. 물론 모든 차이가 말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난을 항상 말로 토로하는 습관이 그녀의 기회를 많이 차단했다고 생각해요. 가난을 토로하는 것은 동정을 얻을 수는 있지만 기회는 얻지 못해요. 사람들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니까요. 가난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항상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득이 되지 않아요. 이건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주변의 반응도 여러분의 기회도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자신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드러내곤 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45세 때 저는 패션협회에서 만난 최 이사님과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저는 그분에게 제 사업의 약점을 털어놓았어요. 저희 브랜드는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웠고 저는 재무 관리를 잘 못한다고 말했죠. 몇 달 후 협회의 큰 프로젝트에서 최 이사님이 갑자기 저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김 대표는 대량 생산 경험이 부족해요. 김 대표는 숫자에 약해서 예산 관리를 맡기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죠.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약점들이 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 거예요. 제 조카 민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민지는 대학 동아리에서 자신이 사회불안장애가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발표할 때 극도로 긴장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면 떨린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다들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동아리 발표를 준비할 때 아무도 그녀에게 발표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민지는 스트레스를 잘 못 견디니까 라는 말까지 들었대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약점을 알 필요는 없어요. 경쟁이 있는 환경이나 아직 신뢰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숫자에 약해서 재무 관리를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재무 관리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데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은 접근법이에요. 전자는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성장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타인의 약점과 험담입니다. 옛말에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어요. 험담의 대상자,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을 하는 사람, 자신까지요. 50대 초반, 같은 동네 모임에서 저보다 10살 어린 후배 디자이너 유진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그녀의 디자인에 대해 험담했어요. 유진이가 요즘 너무 안전한 디자인만 하더라. 예전 같은 창의력이 안 보여. 소문에 의하면 큰 고객을 잃었어. 자신감을 잃은 것 같대. 그 말이 유진이에게 전해졌고 더 나아가 업계에도 퍼졌어. 그녀의 사업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요. 한 달 후 유진이가 눈물을 머금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디자인이 바뀐 진짜 이유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아 간병하느라 디자인에 시간을 쏟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더 고통스러운 교훈은 그 후에 왔어요. 업계 사람들이 저를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고 중요한 모임에서 저를 제외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솔직하게 말해 주었죠. 지혜 씨,
사람들이 걱정해요. 나도 자리를 비우면 지혜가 나를 험담할까 하고요. 험담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평판과 신뢰까지 깎아내리는 일이에요. 진정한 품격은 남의 결점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단점이나 실수를 보았다면 퍼뜨리는 대신 침묵하거나 정말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세요. 5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자식 자랑입니다. 옛말에 어리석은 사람은 드러내고 현명한 사람은 감춘다고 했어요. 제 딸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딸 자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축하해 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딸 자랑 시작이네 하는 눈빛들을 느꼈죠. 더 중요한 건 제 딸에게 미친 영향이었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제발 내 얘기 그만해 줄래요? 엄마 친구분들 만나면 다들 저한테 내 엄마가 얼마나 자랑하는지 알아? 그러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뭘 해도 다 알려질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어요. 제 사촌 언니도 아들이 의사가 된 것을 항상 자랑했는데 그 아들이 의료사고로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소식도 자랑했던 사람들에게 알려져 큰 부담이 되었어요. 자식 자랑의 함정은 자녀를 지나치게 자랑하며 주변 사람들이 그 자녀의 실수나 단점을 더 예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다더니 이것도 못하네라는 시선이 생길 수 있죠. 부모로서 자녀가 자랑스러운 건 당연하지만 그 자랑을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에게만 적절히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6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성향입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죠.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의미입니다. 35살 때 제 패션 브랜드가 자리를 잡자 가게를 확장하려고 했어요. 그때 오랜 직원 미숙이가 조심스레 말했죠. 사장님, 지금 확장보다는 기존 매장을 더 안정화시키는 게 어떨까요? 경기도 안 좋고 고정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결과는 큰 실패였죠. 6개월 만에 새 매장은 문을 닫았고 원래 가게도 위기에 처했어요. 나중에 미숙이에게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녀가 말하더군요. 사장님, 사실 저희 엄마가 백화점에서 20년 넘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백화점 입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 저는 크게 반성했어요. 미숙이의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더 귀 기울였을 텐데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제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가 대기업 대신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죠. 하지만 아들은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줄래요? 엄마는 항상 말만 하고 내 이야기는 안 들어요 라고 했어요. 그 이후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지금 그 아들은 스타트업에서 핵심 인력으로 성공하고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습관은 고쳐야 해요. 새로운 아이디어, 다른 관점, 값진 조언들이 모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옵니다.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많은 기회와 지혜를 놓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숨겨야 할 것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완전히 혼자 감당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55세 때 남편이 심장마비로 수술을 받았고 사업도 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고 결국 건강이 나빠져 쓰러졌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친구 영미가 말했어요. 지혜야, 넌 항상 강한 척했지.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 내가 힘들 때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겠니?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에게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제가 68년 삶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금기사항들은 결국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사이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점점 더 말을 아끼고 듣는 데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죠. 경청은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얻게 돼요. 또한 경청은 가장 깊은 형태의 존중이기도 합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 깨달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종종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제 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냥 들어주기 시작했더니 우리 관계가 훨씬 더 깊어졌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외에는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7가지 금기사항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실수를 했고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길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관계의 연속이에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돈 자랑, 가난 토로, 자신의 약점, 타인의 험담, 자식 자랑,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불안과 두려움, 이 7가지를 적절히 숨기거나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한층 더 깊고 풍요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자연스럽게 앞서 말한 많은 실수들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경청에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황금빛 나날 채널은 이렇게 인생의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도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다양한 인생의 비밀들을 이야기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매주 새로운 인생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기대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조심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배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눌수록 지혜는 더 빛나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지혜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황금빛 나날 김지혜였습니다.